이 코하고 입은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보시는 것보다는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요렇게 여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여성의 입술인데 1번 영역이고요. 2번 영역. 그죠? 3번은 그래서 이제 당겨지면서 되는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 근데 이제 그 요런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고 A형 올라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도 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안쪽으로는 더 이렇게도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눈 쪽 보면 눈 이 끝에 부분 그쪽도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래서 코의 모양을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아래서 본 코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물론 이제 여기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형 만들 때는 여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두 개 연골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 모양이 조금은 예, 다르죠. 예,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것보다 여기서 좀 뭔가 출렁인다고 해야 되나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가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제 이분은 이렇게 이제 깊게 파진 건데 너무 이렇게 깊게 파시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서 본 모양도 한번 잘 보세요. 아래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 입술이. 이건 여기 약간 여기가 살이 좀 많으셔가지고요. 이쪽 부분이 살이 좀 있으신 거죠. 이렇게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는다. 이렇게 푹 파지진 않는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그죠? 여기 나오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통 많이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또 얼굴 나머지 묘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는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가 지금 많이 분리가 안 됐는데요.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쪽에 턱 쪽에나 이런 데가 이제 약간 우둘투둘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분리돼서 보이는 게 좋아요. 느껴지는 게.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은 좀 살이 없으신 거고 너무 과하게 표현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바이드가 굉장히 높네요. 뭐 이것도 지금은 약한 건 아닙니다. 비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다 보면 뭐 이게 틀린 비례는 아닌데 얼굴 쪽이 약간 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 쪽을 약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9에서 두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만드실 때 여기는 작고 얼굴이 이제 많이 커지는 듯한 느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만드시다 보면 꼭 잘못된 건 아니고요. 멀리서 보면서 항상 고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입꼬리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지금 약간 웃는 듯한 느낌이 됐는데요. 어차피 뭐 다시 좀 정리해야 되니까요. 코하고 이런 데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부리코 느낌이 좀 나는데요. 예, 코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본 모습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약간 이렇게 당겨지는 듯한 느낌 많으세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연골들이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있죠.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바짝 돌아가 주면서 되는 건데요. 일단 코뼈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긴 살짝 좀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코의 기본적인 구조들은 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기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분리가 되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처리할 때도 이 부분과 이걸 이제 A라고 치면 이 B 부분을 갖다 또 분리해서 나눠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크게 하고 여기 좁게 한다던가 그 영역 구별이 되면은 이제 묘사하는 게 좋아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입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입술은 여기가 하나의 영역이다. 말씀드린 대로 2번.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당겨지면서 이제 이렇게 된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바짝 말려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턱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감싸지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많은 근육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를 너무 깊게 파지 않는다. 초보자들이 지금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의 영역에서 내려오는 이 근육은 볼의 이제 지방질이죠. 여기 있는 근육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뒤에서 오는 거, 뒤에서 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분리가 되시죠.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조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요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원래는 요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코는 여러분들이 잘 만드세요. 그래서 코를 갖다가 이제 분리하는 느낌으로 이 눈의 부분과 떨어져서 분리되는 느낌으로 만들자면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입술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1번이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이제 근육의 흐름을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이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향해서요. 너무 죽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훅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해주셔도 약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아랫입술은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두 개의 덩어리가 마주치고 높이점은 여기가 높듯이 이건 여기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지듯이 평평하게 이쪽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데 여기를 이제 많이 깊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깊게 들어가신 부분인데 여기가 살짝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보셨듯이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얼굴이 좀 큰 것 같아서 이제 얼굴의 그 크기를 아랫부분의 크기를 좀 줄였더니 입술하고 이런 데가 이제 좁아지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이제 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통 여기 살이 이게 채워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연예인이나 일반 히어로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살이 많게 하면은 조금 그 안 이뻐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살을 많이 주지는 마시고요. 보통 이런 데서 이제 한 그 고개를 많이 숙이다 보니까 주름이 이제 지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가 이제 돌출이 좀 돼야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돌출이 많이 되세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선이 이제 좀 살아서 각이 잡혀서 이제 이마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원래 이마도 이제 여기가 딱 정점으로 돌출이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뇌의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해골은 뇌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뇌는 또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부분이 여기가 살짝 하나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약간은 나눠지면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쪽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봤을 때 모양을 좀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 이런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이 있는데 마무리 질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조심해서 여기를 깊게 이렇게 파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건 안 좋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꼭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실 때까지는요. 위에 한 12개 정도. 그러니까 주름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아래도 12개 정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보여지는 게 이제 다르죠, 사람마다. 요즘 마스크를 써서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 입술 주변을 참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나신다면 이 주변을 보시면 약간씩 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얼만큼 자연스럽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얼굴을 표현하실 때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여기를 갖다가 대면 스탠다드를 쓰더라도 막 굉장히 깊게 한다던가 여기도 굉장히 깊게 판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각을 좀 배우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실수를 하실 때들이 조금씩 더 있어요. 왜냐면 흙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좀 깊게 해야지 이제 그림자 때문에 좀 딱 떨어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화 되다 보면 그렇게 깊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깊게 파는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잘 묘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면서. 이제 줄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만 줄이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줄이 가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제 정형화된 방법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정말 선을 하나씩 그으면서 그분이 이제 어떤 입술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선을 하나하나씩 긋고 어디가 이제 주름이 그 겹쳐지고 당겨지는지 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동그랗게 올라오세요.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 브러쉬로 약간 동그랗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뭐 대면 스탠다드나 이런 걸로 막 너무 날을 세운다 이런 것들은 좀 좋지는 않아요. 입술이 막 날이 서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드무시거든요.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묘사를 들어가다 보면요. 그 좀 작아진다던가 아니면 위치가 올라간다던가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좀 보셔야 돼요. 뭐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체 눈, 코, 입 비례에 비해서 입술이 조금 작은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주의해서 아랫입술은 좀 두꺼운 편이긴 하니까 뭐 위치라던가 아니면 돌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무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잘 점검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디바이드 단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드 단계가 있다면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클레이 빌드업이나 디바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올렸다 팠다 하면 면의 구조가 많이 손상이 되죠. 다시 질 이메저를 막 돌리고 해야 되니까 무브를 처음에 웬만하면 무브를 이용하시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무브를 쓴다는 거는 이제 부피감이 머릿속에 있다는 건데 쉽진 않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덩어리를 올려가면서 맞추는 게 익숙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레이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웬만하면 덩어리를 무브로 잡는 연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를 한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얼만큼 선명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뭐 표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스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콧구멍이 이렇게까지 딱 떨어지게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보통 짧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건 이제 여기가 조금 어색하네요. 잘 돌아가면서 여기로 좀 잘 연결되면 좋은데 뭐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그래도 올라와 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 얼굴에서 좀 드러나야 돼요.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약간 멀리서 봤을 때요. 구별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억지로 좀 세게 판다던가 이런 데 막 깊게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서 그 경계를 갖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로 뭐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져 보인다던가 여기가 이제 돌출이 되어 보인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캔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경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구별이 되면서 그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된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뭐 피부도 넣고 이제 여러 가지들은 많이 하시고 또 표정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피부를 갖다가 그 직접 구매를 해서 씌워주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피부를 갖다가 뭐 서페이스라던가 기본적인 그 피부들을 좀 넣어주고 했습니다. 뭐이 정도면 피부 느낌이 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은 거칠기에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표면은 깨끗하면서 문양이 이제 사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거칠 것이냐 피부처럼 이렇게 느껴질 거냐. 보통 그래서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많이 이제 하세요. 이건 이제 기본 노이즈만 준 거죠. 너무 곱네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실제 적용하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디바이드 수가 10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연하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적용하기 전에 먼저 마스크를 좀 씌워주시는 게 좋아요. 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느낌들 살짝 들어가도 연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다면 이런 데는 좀 없죠. 이제 뼈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조금 그 피부가 이렇게 톤이 많이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마스크를 연하게 쓰면 연하게 들어가요. 물론 여기 뭐 많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저는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조각을 좀 진행하실 거를 많이들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을 진행한다는 거는 그 스무스를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묘사된 게 다 날아가게 됩니다.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플라이 투 메시를 누르기보다는 묘사할 거를 좀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피부를 넣으시는 게 제일 좋죠. 기본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UV 맵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정교한 그 문양을 넣으시려면 UV 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도 여기가 이제 그 피부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죠. 뭐 주름 표현을 한다던가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주름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젊으셔도 그러니까 이런 뭐 주름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입술에서 그 좀 정교하게 모양을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어플라이 투 메시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스무스를 갖다가 그 지금 이거 너무 세졌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지우게 되면 여기 피부 묘사가 다 날아가니까 나중에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피부는 이제 복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나 이런 데 피부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알파를 많이 쓰죠. 뭐 스프레이 알파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데 스트로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쓰게 되죠.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강도예요. 인텐시티를 그 얼만큼 줄 것이냐, 드로우 사이즈를 얼만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피부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거친 부분은 낼 수가 있겠죠. 뭐 새로운 기능들이 나와 있어서 알파를 갖다가 두 개를 이제 접목해서 쓰는 것들도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브러쉬 공급 박스에 이제 알파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두 가지를 정해서 이제 해라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이제 이런 거 넣고 여기에 다른 것들 좀 거친 느낌을 찾아서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잘 안 보이진 않죠. 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반씩 나오는 건데요.
이쪽을 그냥 지금 쓰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두 개 섞여서. 근데 이거보다는 이쪽이 조금 약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그럼 이제 선이 이런 이게 더 강조돼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요. 나는 이거보다는 요게 땀구녕처럼 되어 있는 요게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래프를 이쪽으로. 이게 신기능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실제 사람 피부를 갖다가 이제 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코 같은 데나 이제 하면 좋죠. 땅콩 남성이다 보니까 이런 데라든지 이제 이거 너무 세다. 디바이드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이렇게는 안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뭐 이 정도 피부 표현하면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 잘해야 돼요. 사서 해야 돼요. 사람 피부를 씌워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배우시려면 그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고 지브러시 내에서도요. 그다음 또 이제 라이트 박스 같은 데서 유튜브 보시면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패턴이라던가 패턴의 스킨 브러쉬, 스킨 1번 이게 사람 피부인데 알파를 바꿔가면서 쓰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잘 쓰셔야 돼. 한 번씩 써봐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제 좀 피부처럼 나오네요. 예,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 이건 잘못 쓴 거고요. 시메트리 끄고. 딱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알파들을 좀 구입을 이제 찾아보시던가 구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쓰면 피부 느낌이 나고 방향성이나 이런 거 좀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쓰는 게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들이 있겠죠. 이건 별로 이쁘지가 않아서요. 서페이스를 다시 한번 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위에 들어가는 거라서 표면이 좀 많이 찢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